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국회에서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적 요소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모두 부인했는데요. 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후부터 계속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뉴스 때부터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네 번째 기자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들 두 분께서 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배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정말 끝장 토론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조국 후보자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끝장 토론을 지금 오후 2시 반부터 지금 10시 53분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결정적인 한 방은 못 나온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조국 후보자도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상당 부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태도에서 상당히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예. 나름대로 소명을 하지 않았나 또 그리고 진정성을 좀 느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대목이 과연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때 부적격이 적격보다 한 2배 정도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추이가 계속 좁혀지면서 최근에는 54대 42까지 계속 좁아지는 그런 추세인데 이건 이제 전망인데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실시가 되겠지만 예.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조국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견지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어떤 조 후보자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을 해주셨는데요. 최 교수님께서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외사에 상당히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 토픽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거 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지금 기자들을 심야까지 붙들어 두고 기자 고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 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어떤 기자가 질문을 잘하던데. 정인청 것도 없고 우리 자료 요청 것도 없고 갑자기 오후에 기자 한다고 기자들은 불러 모았습니다. 기자들은 그냥 사실은 맥락도 모르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는 완벽하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주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네. 일방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저는 볼 때 조국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에서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난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밝힐 테니까 정인 신청에 다 응하자라고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정인에서 가족 부분이 가혹하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부분은 가족들이 전부 핵심 비리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 빼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청문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당은 이제 시를 촉구하다는 이유로 정인 채택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건데 저는 이게 지금 그 배 교수님 여론조사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여론도 여론조사 기관에 그 트렌드가 있는 것이고 갑자기 다른 여론조사를 끼워줘서 나아졌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더 정의롭고 더 정의롭고 더 참 공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게 더 정의로운 것인가?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0억 있는 사람도 10억은 큰 돈입니다. 근데 10억을 잘 모르는 자세에 맡깁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이게 요즘 어느 재판 판결문에 나온 경제적 이익 공동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블라인드 투자라고 해서 모른다 그러지만 다 물어봅니다. 아니 웬만한 월급쟁이, 웬만한 타고난 수십억대 부자, 수백억대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수백억대 부자라도 10억 돈 아무한테는 안 맡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겨놓고 그거 안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더구나 만일 관급공사가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면 중지시켰어야 되는데 그거 중지시켰을까요? 그렇게? 그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 청문회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딸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P 점수 만점이 3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딸이 어떻게 대학 갔는지 그 전형 과정을 참 요즘 전형이 복잡해가 잘 아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뒤늦게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AP 3개로 갔다고 한 거, 토플 몇 점으로 갔다는 걸 정확히 구분해낸다는 것은 그만큼 딸 교육 관심이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제1 논문 저자 이 문제는요. 의협에서도 의학협회에서도 지금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의사들도 이런 전문가들도 그 번역으로 가지고 일 제작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조국 교수가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말렸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거는 윤리에 관한 문제고 불법과 합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윤리의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높이 세워야 될 사람이고 법의 기본은 정의입니다. 정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각 사안에 대한 해명들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거고요. 일단 네. 저희가 좀 총평을 들어봤는데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증인 신청이나 자료 요청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좀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례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유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 정치권, 국회에 있는 건 틀림없어요. 조국 후보자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네, 왜 일단 오늘이고 시점, 그리고 또 왜 국회가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장소. 네. 오늘 기자간담회를 한 이유는 국회법상,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채택을 요구를 하면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네. 바로 그 법정 시한이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당이 계속해서 지연작전을 펼치면서 결국은 오늘도 안 된 거예요. 원래 한국당에서 3일까지, 이제 3일까지 하면은 국회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3일까지 이틀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통상 관행으로 보면 하루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민주당이 양보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당이 요구한 것이 증인 문제를 요구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증인을 90명 가까이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는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여태껏 보면은 많아야 5명. 특히 이제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일 시절에 증인 1명 채택했고 거의 채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90명이나 요청을 했다가 25명으로 또 압축을 했는데 반드시 가족들을 다 해야 된다라니까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정쟁만을 염두에 둔 그런 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문회가 지금 안 열린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이 비난봐야 마땅하고요. 비난받아야. 이게 이제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봐야 될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결국은 이런 유례 없는 국민 간담회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해서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한국당이 이런 청문회를 못하면은 대통령은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한국당이 의욕투성이고 낙마해야 될 그런 후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를 시키는 전략이 더 맞지 않았나. 오히려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를 통해서 제압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빌미만을 주니까 그런 걸 두려워해서 오히려 청문회를 안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건 민주당 측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게 처음에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일정에 합의했고 다음에 이제 정의를 채택에 합의내 정의를 많이 압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가족 문제도 그럼 동생까지만 하자 했습니다. 동생이 상당히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인 채택을 둘러싸고서 정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파탄이 난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파탄 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법사위 열어놓고 할 준비를 했는데 민주당이 정인 채택 동의할 수 없다고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사실 민주당에도 있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는 뒤늦게 자기는 인적, 물적 증거를 위해서 많은 정인을 부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작 이런 사태를 보고서 내가 다 받아들일 테니 여당이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돋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게 정인이 없이는요. 이 진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유체 이탈 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하면 청문회가 통과가 돼서는 안 되죠.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정의를 구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더구나 그렇게 공정하고 그렇게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장관이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 정말 떳떳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녀의 그 AP 성적 만점 3개라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부모가 그리고 장학금 받을 때 이 홍종호 환경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00만 원, 한 학기 과목들 800만 원 장학금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어느 부모나 대학원 학비 다 할 때 그거 다 신경 쓰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만약 장학금 신청했다 그러면 홍종호 대학원장 말처럼 신청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불법, 합법을 애매하게 표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윤리, 최소한의 어떤 배려, 최소한의 어떤 공동체 내가 노블리스 오블 내가 돈이 좀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좀 더 정의롭게 내가 좀 공평하게 하겠다는 걸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피해가면서 여기에는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특히 아까 펀드 문제만 하더라도 그건 도대체 1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쉽게 맡길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10억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몰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재반의 과정을 본다면은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요. 상당히 이것이 오히려 이 정부의 그리고 조국 후보자 본인에게 큰 도덕적인 부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기자 간담회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 앞서서 조국 후보자도 이 간담회가 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뭐 형식을 떠나서 시간적으로 보나 해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나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를 좀 준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해명을 하고 있고 그걸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가 됐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9월 2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권한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명해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따지고 묻고 또 조국 후보자는 해명하고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지금 여든 야든 어쨌든 간 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지만은 한국당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서 추석 연휴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또 증인 문제를 얘기하지만은 애초에 그러면 증인 문제를 다 양보했으면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에서 상당히 패착한 건 아닌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이 조국 후보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3가지를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는 의혹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혹을 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혹 네. 가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 가지 특혜나 특권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도 인정을 했고 사과를 했어요. 예. 특히 이제 젊은 층 그리고 흑수저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 특히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말 그리고 행동으로 논란이 많이 빚어진 부분에서도 자기가 사과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가 그 딸이 여러 가지 뭐 논문 제1 저자 이것도 저는 부적격하다고 봐요. 부적절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시험을 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간 부분 그리고 또 의전원에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은 제도에 의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아 3개국 순방하면서 출국하기 전에 이 부분 입시 제도를 좀 공정성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한다 하면은 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불법이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조국 후보자는 불법이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를 향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건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거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이런 마당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해도 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은 장관 임명 후에도 낙마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국민들도 또는 여야도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좀 기자간담회 해명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보면 네. 일단 딸과 관련된 의혹들이 당시 과정을 잘 몰랐다, 누구에도 연락한 적도 없다,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명이 잘 됐다라고 딸의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1 논문 저자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도 좀 본인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다만 당시에 제1 저자, 제2 저자 기준이 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당시에는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이 좀 부족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종의 뭐 품앗이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 지도 교수를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락처를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연락처를 갖고 있고 만약에 연락을 했다면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게 도박 기록에 남아있지 밝혀진다면 않느냐, 뭐 이렇게 밝혀진다면은 저는 반드시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당시의 어떤 부족한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제가 말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시고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또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뭐 흑수저라든지 예. 또는 저소득 자녀들을 위해서 환원하겠다라고 했고 다만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은 알지 못했고 불법은 없었다.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그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대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이제 11시에 이제 네 번째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첨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첨언이 아니고 지금 이거 결국 후보자가 나도 의아하다고 이야기인데 나도 의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건 자기가 알았다면은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요. 이거 자기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더구나 딸도 외국에서 공부합니다. 정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의 특히 구미국가에서는. 그런데 더구나 지금 이게 애매한 연구윤리 문제가 아니면 당시에도 명백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연구 논문 건 주제. 근데 조국 후보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우리 딸이 영어를 잘한다. 그게 상당히 공로를 받은 모양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의학 논문에 의협에서 번역을 한 사람은 일저자가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위정의 문제 같은 걸 피하려고 하기 있다는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딸의 장학금 문제만 하더라도 AP 성적 3개 만점 받았다는 걸 정도로 알 사람이면 그리고 딸이 어떻게 학비를 내는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홍정호 원장이 이 서울대학교가 얼마나 돈이 많은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학기에 걸쳐서 한 과목밖에 안 된 학생한테 장학금을 8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한 거거든요. 만약 그러면 그 대목에서 나는 몰랐다 그랬는데 내가 알았더라면 난 말렸을 것이다. 신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무슨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자녀 장학금 신청을 두고서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전부 그 대목에서는 몰랐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정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가 알았다면은 난 말렸을 것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진위관계도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게 참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계속 바라고 있는데 더구나 그렇게 정의롭게 정의를 이야기하던 분이 진보 집권 브랜드 쓰고 하시는 분이 저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더구나 이 블라인드 펀드에서 모른다 그랬지만 1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쉽게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은 지금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들입니다. 네. 지금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재개가 됐는데요. 저희는 일단
네, 질문 대담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뭐 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어요. 특히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에 수령을 했는데 신청하지는 않았다. 다만 선정이 됐다고 해서 이걸 수령을 하게 된 것이다.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뭐 저는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걸 가지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논문 제1저자도 같은 얘기지만 그게 당시에 우리의 연구윤리 기준이 그 정도밖에 없었다면 당시에 우리의 수준의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개입을 해서 우리 딸의 제1 논문 저자를 좀 시켜달라.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대학 입시에 썼다면은 저는 조국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는 그 교수에게 연락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단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믿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을 재간은 없다.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조국 후보자가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이걸 가지고 무조건 사퇴해라, 낙마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부산 의전원에서 6번이나 장학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유급을 2차례나 했던 그 딸이 이렇게 장학금을 6차례나 받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느냐?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 결과 조국 후보자가 장학금을 달라고 했다면 그리고 그 대가로 또 의뢰원장이 됐다면 이 부분은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바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면 뭐 낙마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조국 후보자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른바 국민의 정서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상당히 필요한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비검찰 출신의 법무장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 시절에 어쨌든 간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검찰을 보면은 집단적인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단적인 저항이나 반발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동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뭐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소신을 갖고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면 정말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뭐 왜냐하면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뭐 조 맞습니다. 후보자가 적임자 바로 장관이 되자마자 검찰 수사 승상했습니다. 떳떳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동안에 놀라운 판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이해 공동체, 묵시적인 합의, 묵시적인 동의. 그런 걸 보자면 전부 의심할 대상입니다. 의심할 대상이고요. 또 하나 아까 연구윤리가 지금하고 5년 전, 10년 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학 논문에 SCI라고 외국 학교에서도 외국에서도 인용되는 논문에 그 논문을 기하지 않은 사람이 단지 영어 잘했다고 더구나 연구 성과가 끝난 뒤에 들어가서 그건 연구 윤리가 명백한 문제고요. 연구 윤리에서 그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명백한 문제 그거 하나만으로도 과거에 지난 5년 전에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바로 그 부정한
그 특혜와 마찬가지로 이건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한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타법이냐 비합법 불법이냐 그 경계가 검찰 수사에 드러나겠습니다만 아니 그리고 그 장학금 문제 서울대 그 장학금 문제만 하더라도 한경대학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우승적 우수 장학금 달라고 100만 원 달라고 그렇게 노력한다. 근데 이 학생은 단지 의전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두 학기간 한 학점 들으면서 한 과목 들으면서 800만 원을 근데 부모들도 말리지 않고 그런 게 과연 정의로운 세상이냐 그게 정말 공정한 나라냐 이런 문제에 대한 끝없는 의구심을 불러키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과연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느냐 조국 후보자가 직접 알아서 했느냐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했는지 또는 제3의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가 사실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지금 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혀야 할 내용을 저렇게 정인 채택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일방적인 이 해명으로만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이런 대목들은 결국에는 조국 후보자나 이 정부가 스스로 보강하고 강화해야 될 그런 도덕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딸 관련 의혹과 함께 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블라인드 펀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나 쳐도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디에 투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일단은 해명을 했지만 뒤에 갈수록 또 기자들의 반박 질문도 있긴 했습니다.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모펀드 문제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3명이나 지금 해외로 사실상 도주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수사를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나온다면 조국 후보자는 낙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바로 금전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도저히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수사가 과연 누구를 봐주겠는가? 이미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런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처리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자는 이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 그리고 투자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뭐 조국 후보자가 불법적인 요소가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오늘 해명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본인의 재산은 56억 그리고 투자 약정액은 74억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본인의 재산보다 더 과다한 무려 74억이나 투자 약정을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게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라고 했지만 그거하고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가 지금 국내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해명? 이게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던 우선 이 사건이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고발되어 있으면 검찰은 그 고발 이후부터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 펀드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핵심 관련자 3인이 출국한 이후였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지금 우리 배 교수님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만 펀드액이 아까 그 조국 후보자는 해명하기를 몰랐다, 뭐 10억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뭐 70억이란 부분은 그건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근데 그 투자 정수에 70억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학자가 그 계약의 중요성을 몰랐을까? 그건 뭘까? 그건 자신이 찬스를 행사할 수 있을 때는 쓰되 무슨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뜻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 수사의 한 대상이 될 테고요. 특히나 이 당사자들이 전부 지금 국외로 급히 나갔다는 사안 자체가 이 사안의 어떤 심각성 같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후에 그 이제 지난번에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 보면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그런 법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묵시적 동의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모든 게 말과 글로 다 합의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이 이 무엇을 믿고 도대체 투자 이력도 없는 이 작은 회사에 10억이라는 거의 재산의 20%에 가까운 돈을 누구나 70억까지 물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산을 투자를 했을까? 그런 대목들은 아마도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대목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불법 혐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아마 굉장히 큰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적 공동체 또 묵시적 동의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경우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의 경우죠. 그 가운데 지금 전혀 다르고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검찰에서 경제적 공동체라고 기소했고 또 법원에서도 결국 이제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뭐 머리라든지 또는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쓴 부분이 있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은 겁박당해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이제 법원에서 아니다. 결국은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뇌물을 준 거다라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지금 조국 후보자 펀드, 사모펀드 투자에 똑같이 연결하는 건 제가 볼 때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고요.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적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 주식 투자를 못하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고위공직자윤리법에. 그래서 그 법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박근혜 최순실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내려진 그런 부분에 비유한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경제적 듭니다.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조카가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책을 보내와서 참 대견하다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묵시적이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자, 이 돈을 벌면 누가 같이 재산을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펀드하는 사람도 돈을 벌게 되고 투자한 사람도 돈을 벌게 되고 더구나 7배까지 찬스를 줍니다. 그 70억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10억씩 아무리 100억대 재산을 가라도 그럴 텐데 50억밖에 없는 재산에서 10억씩 그렇게 줬다. 그런 것들이 상식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구나 오촌 조카 인척 관계,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묵시적인 뭐가 있지 않고 믿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렇게 재산 형성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이런 게 없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점이 아마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급히 국외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펀드를 조성한 사람, 이 펀드에 투자한 가족들, 이 사람들이 하나의 경제 공동 이익으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대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